네,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장기 투자 유망주 리스트에서 구글을 빼고 메타 플랫폼을 추가해서 화제가 됐죠. 메타버스 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게 컴투스였습니다. 어제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는데 지금 뭐 메타버스 하면은 제페토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제페토의 경우에는 지금 타깃 연령층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초중반 정도로 낮게 설정돼 있고요. 예. 또 뭐 커뮤니티 아니면 또 브랜드 광고, 공연 등 놀이나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지금 위주입니다. 하지만 이 컴투스가 준비하는 컴투버스의 경우에는 실제 생활 그대로 옮겨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 또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요. 2024년 1분기에는 일반 유저들이 쇼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죠.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CEO로 영입했는데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융합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이용자들이 스스로 메타버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컴투버스는 지금 현재 컴투버스가 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컴투버스가 소유한 공간이 아닌 한두 사람 또는 한두 개의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직접 정책과 방향, 생태계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엔터 위주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그대로 옮겨올 예정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제 건축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게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뭐 컴투스 메타버스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됐고 다른 게임사들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발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당장 다음 달 1일에 넥슨의 메타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넥슨의 경우 이제 메이플 스토리가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예. 이 게임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간 누적된 게임 리소스를 활용해서 누구나 본인만의 월드를 직접 만들어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넷마블 역시 대표적이죠. 이 모두의 마블을 사용하는데요. 이 가상 세계에서 건물을 올리고 다른 유저들과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크래프트의 경우에도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생산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한 메타버스를 제페토의 운영사 네이버 제트와 협력해서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뭐 포트나이트인가요? 이런 식으로 네. 대부분 다 이제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사업이 좀 기존에 하던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로블록스를 통해서 이제 붐이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은 게임이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 태생부터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대규모 이용자들을 동시에 한 공간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술, 또 게임 내 재화 판매, 유저 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노하우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로는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서 넥슨이나 이 넷마블의 메타버스에서 보듯이 자사의 대표 게임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메타버스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표현만 등장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예. 현재 이 관련 종목들 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 고영욱 기자가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주가가 요즘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관련 펀드나 주가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묶어 만든 4대 ETF의 주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모두 지난해 11월 18일에서 19일 무렵 고점을 찍고 이날을 기준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잘 나가던 메타버스 ETF에 제동을 건 거는 글로벌 금리 인상입니다. 실제로 국내 메타버스 ETF가 처음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던 지난해 11월 22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대장주로 꼽히는 로블록스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인데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현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메타버스 ETF 구성 종목을 보면 게임사가 많습니다.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놀면서 게임하기로 하죠. 플레이투원 P2E가 규제 논란을 빚었고 또 신작 부진과 개발자 연봉 인상 등의 그 복합적인 이유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 ETF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들 회사의 주가는 많게는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되던 대표적인 개별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가 관련주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복수의 증권사 연구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비교했을 때 과도했고 앞으로 이만큼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4개의 메타버스 ETF를 봐도 지난달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저점 대비로는 8에서 13%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메타버스 광풍이 불 때처럼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성장성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것이 대세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AR과 VR 같이 그 하드웨어적인 기업들이 뚜렷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메타버스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좀 제대로 구현이 되거나 뭐 실적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좀 유독 좀 취약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앞서서 증권사들 전망대로 당분간 관련주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하고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 보면은 고점 대비 사실 3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만 보자면 사실 메타버스 산업의 인기 자체가 좀 식은 게 아니냐 하는 네.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구글의 검색량을 볼 수 있는 구글의 트렌드 검색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메타버스 검색량은 지난해 10월에 치솟아서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점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6월 말부터는 그래도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컴서버스 이경일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은 신산업에 늘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는 트렌드에서 산업화,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로블록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6월 저점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 로블록스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것은 활성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블록스의 2분기 일별 활성 사용자는 5,2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죠. 이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이번 달 들어 14만 주 이상의 로블록스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를 더 실제처럼 만들어주는 장치,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측면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사실 가로막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이 메타버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컨텐츠 부분도 중요하고 같이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고 이 디바이스 부분도 중요한데요. 네. 이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거래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참여자를 계속 늘려가고 또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 차세대 헤드셋을 10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헤드셋은 사람의 눈과 얼굴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제가 쓸 경우 웃거나 찡그린 얼굴을 하면 그대로 제 아바타 표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도입이 한창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최근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과기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요. 네. 게임 요소가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 제페토에
게임을 등급 분류를 안내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업계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일명 P2E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에도 회의를 열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정책 만드는 분들의 사고방식은 아직 좀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